안녕하세요, 새롱맘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스터디에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스터디 신청하신 분들은 이 스터디가 아이용 스터디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한테만 그냥 맡기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이끌어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최상위 교재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디딤돌 교재에 대한 비중이 높고 왕수학은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디딤돌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흐름이 플로우가 조금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베이직 컨셉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매스 토픽, 그 다음에는 레벨업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베이직 컨셉 부분은 우리 스터디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그 기초나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 스터디는 진행되는 심화 스터디라는 것을 모집할 때 공지를 드렸죠. 심화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단계까지 설명을 하고 갈 시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스터디를 듣는, 이번에 이 스터디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베이직 부분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은 베이직 컨셉 부분을 엄마가 따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왕수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디딤돌에 3주 정도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면 왕수학은 일주일 정도밖에 할애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왕수학은 전체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핵심 문제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왕수학을 엄마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문제들까지도 조금 챙겨주실 수 있으면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왕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문제의 스타일이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처럼 보기를 주고 힌트를 많이 주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이가 읽고 독해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해서 추론까지 이르는 그 문제 유형을 선호하는 게 왕수학 교재라서 왕수학은 문제의 양도 굉장히 많고 문제의 유형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 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지만 초등 저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왕수학 최상위를 넣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디딤돌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왕수학까지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헤비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왕수학 같은 경우에는 핵심 문제만 제가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엄마가 집에서 챙겨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예습과 복습의 비중이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과목이죠. 예습까지는 꼭 못하더라도 복습은 꼭 챙겨주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을 한 이후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영상 시청 후에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자꾸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를 혼자 읽고 그걸 또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하고 판단하고 그거를 풀기까지는 사실 빠른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 그 시간을 대부분 다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그 과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혼자 아이가 처음부터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정말 기특한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아이가 스스로 다 읽고 독해하고 이해하고 사고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꼭 유념을 해 주시고 대신 연습은 꾸준히 필요하다. 그거를 꼭 엄마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아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노트를 꼭 한 권 챙겨주세요. 줄 노트인 게 좋고요. 그러니까 무지보다는 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줄의 간격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쓸 수 있게 조금 넓게 나와 있는 줄 노트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점 가셔서 줄 노트 중에서 줄 간격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들로 이제 구매를 해서 하나 챙겨주시는 걸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영상을 보면 제가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제 풀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자막도 집어넣고 나름 신경을 썼지만 그 과정이 사실 있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수학 공부가 사실 남이 푸는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학문은 아니죠. 근데 아이가 그거를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혼자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중간에 멈추는 법 또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법, 이거는 엄마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꼭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 화면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심화 과정은 절대 재미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네. 아이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엄마 나 이 스터디 재미없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화 과정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지겹기도 하고 많이 틀릴 수도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효과를 보이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을 사실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수학 부분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지금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엄마들이 같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에서 2학년만 돼도 나 이거 못 풀겠는데?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때랑 다릅니다. 우리 때랑 다르게 수학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물며 초등학교도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 지금은 연습을 하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 뭔가 성과를 내고 빛을 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용기를 끊임없이 주시면서 꼭 이끌어 주실 수 있게끔 엄마가 심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아이들을 끌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